나 오늘 이제 홍대 진짜 오랜만에 홍대 왔는데 제가 오늘 이제 이분을 만날 거거든. 나한테 개인 카톡이 왔더라고. 한 2달 정도 만에 구매 대행으로 한 52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냈대. 근데 2달 만에 이 정도 하는 사람 나는 엄청 드물었거든. 이 정도 성과 낸 사람은. 이게 전업으로 안 하면 이 정도 성과 나오기는 사실은 진짜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물어보니까 회사를 한 4년 정도 다니셨대. 그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그런 회사원이셨어. 그러니까 회사에 뭐 중견 회사에다가 뭐 전략기획팀 그런 데 들어가서 계셨다가 연봉은 한 4천만 원 받으셨다더라고. 회사 다니면서 인간관계도 힘들고 회사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돌아오지? 그런 회의감이 갑자기 엄청 들었대. 이분이 뭔가 준비를 하고 나는 퇴사를 한 줄 알았거든. 그것도 아니고 우선 퇴사를 하고 뭘 해야 될지 찾았다는 거야. 회사 다니시는 분이 다 그런 고민을 하잖아.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도 회사가 어떤 걸 돌려주지? 뭐 그만두는 게 현실이니까. 그렇지. 톡방이나 이런 거에서 보면 성격이 대화할 때 그게 나오잖아. 조금 소심하시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퇴사를 하셨다길래 되게 궁금했지. 그래서 이제 오늘 홍대까지 왔는데 한번 만나자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이분도 퇴사를 하고 뭘 해야 될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었대.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고민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이 꼭 있다는 거야. 바로 날라왔지. 하나 만나요? 일단 햄버거 먹고. 그래. 그러면 지금 알바생이 이제 벌써 뽑는다고요? 네네. 지금 일단은 2명 뽑았고요. 이게 처음에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알바생을 뽑으면 네. 그만큼 달마다 이제 고정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렇지. 네. 그러면 그만큼 또 매출이 안 나오게 되면은 또 마진 마이너스 나는 경우 맞아. 케이스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더 확장을 시키려면 투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뽑자라고 결정하고 이제 엄청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검색을 또 해보니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알바생인데도? 그렇죠.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을 두고 6개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서 특별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제도인데 그래서 6개월 정도 계약직처럼 계약을 하고 네. 일정 시간 이상, 일정 급여 이상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80%까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최고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100만 원까지인데 80%면 125만 원이죠. 세전 125만 원을 급여를 내가 책정해야 되구나. 급여를 책정하면 1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실제로 제가 나가는 돈은 25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의 근무 시간은 물론 정하기 나름이지만 주 5일 25시간 근무를 했거든요. 주 25시간. 매일 5시간을 꾸준히 업로드만 한다고 가정하면은 최소 한 100건은 할 수 있는 네네. 분량이잖아요. 네. 두 분을 채용했으니까 일마다 이제 200건씩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자원이 생긴 거죠. 그 알바생한테는 이제 1인당 하루 100건 업로드를 양을 주실 거네요. 네, 나중에는 100건에서 150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네네네. 미리 언지를 해뒀고 현재는 이제 배우는 단계에서 한 50건 정도? 근데 하루에 5시간 일하는 거예요? 네네. 5시간이면 나중에는 주문 처리하는 것도 맡기면 되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시간에 100건이면 나중에 맞아요. 알바생 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재택이니까 어차피 놀면서 해라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떤 분야로든 공장을 하나 더 팔 수도 있는 네네네네. 그런 것도 있어서 더 추가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언지는 해뒀는데 네네. 지금은 아직 되게 굉장히 쉬운 일이다 걱정하지 말라 배우면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업무를 시키고 있는 중. 일을 사무실 안 잡고 자택으로 다 하실 거예요, 네, 지금은? 지금 사무실까지는 또 너무 많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되면은 그때는 이제 사무실도 고려해 보겠지만 지금은 일단 최소한 고정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3개월 차고 매출도 안정화되어 있지 않고 이래가지고 물론 투자는 필요하겠지만 최소한의 투자, 최소한의 경비만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한 지가 거의 6월쯤에 시작했나요? 네, 저 6월 아마 8일부터 처음 리스팅하고 업로드하고 이제 통슬링 강의 보면서 네네.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어쨌든 4년 정도 다녔다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로 퇴사를 하신 거죠. 네, 맞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근데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 없이 퇴사한 다음에 찾은 거예요. 되게 그래서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도 작년 말
말쯤 퇴사를 한 것 같은데 이전에 스마트 스토어도 해봤고 정말 통술님 강의가 와닿았던 부분이 뭐냐면 이런저런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도중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네. 꾸준히 하는 게 없고 이거 한번 해봤다가 요거 한번 해봤다가 이렇게 되니까 성과가 없어서 그러다 마침 이제 또 통술님 강의를 알게 돼서 보는데 그게 공감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엔 정말 이것만 해보자. 아예 딱 그냥 마음을 먹고 스마트 스토어 하던 것도 다 뒤로 냅두고 해외 구매 대행만 하게 된 거죠. 스마트 스토어도 일단은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사입 판매 쪽이었어요? 아니요, 이런 경비 나가는 게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그렇죠. 네. 최소한의 자본으로만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때 위탁을 시작했었고 근데 위탁을 해보신 분은 뭐 아시겠지만 정말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 강도는 엄청 높고 또 마진은 또 안 남고 또 노출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되게 제한 사항이 많아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위탁을 하려면 먼저 거래처에 전화하는 게 저는 약간 영업의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다 하셨었어요?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죠. 전화 직접 거셨어요? 네, 저도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한두 절 거절하면은 약간 내성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약간 이걸 연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상품은 좋아 보이는데 막 이러면서 네네네. 또 용기는 또 안 나고 그런 케이스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을 알게 되고 해보니까 이거는 전혀 뭐 직접적으로 컨택할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위탁을 하셨으니까 구매 대행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게 난 좋아 보였다.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점. 개인이 상품을 찾고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업로드도 내가 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서 성과를 더 위탁보다는 쉽게 발생하는 것 같았어요. 팔릴 만한 상품을 제가 갖고 오는 거고 또 대량으로 업로드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업로드를 시키다 보니까 위탁에서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상세 페이지 만들어가면서 업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노동력도 적게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았던 거예요. 위탁은 약간 그게 장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품을 내가 상세 페이지를 만들면 그게 내 상품이 된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직접 해보신 바로는 좀 어떠세요? 근데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구매 대행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를 나만의 키워드로 다 작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카테고리 설정도 그렇고 상품 소싱하는데도 아무 상품이나 갖고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위탁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근데 다 똑같은 케이스인데 어떻게 자기가 색깔을 입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반면에 마진은 위탁보다 훨씬 높고 지금 마진 얼마 정도 나오죠?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25% 정도 나오고 25%? 그 정도면 괜찮아요. 제가 이제 손익계산서도 이제 작성하면서 보니까 배송비를 잘못 책정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일단은 마진이 남는 이상은 그냥 정상적으로 배송을 했다가 네네. 이제 추후에 이제 가격을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죠. 많이 파는 상품들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셔도 돼요? 객단가가 제가 볼 때 조금 높은 편인 것 네, 같아요. 저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보통 높은 제품이 막 100만 원 이상 가는 제품도 사실 주문이 들어온 거가 많았고요. 네네. 50만 원대 아니면 60만 원대, 7, 80만 원대 이 가격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루에 막 2개만 팔아도 그쵸. 장사 다 한 거 아니에요? 이틀에 한 건만 들어와도 그냥 일당은 채우고 가는 상품 부문은 좀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카페에 있는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스카이 어닝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 네, 이런 네, 거는 맞아요. 주문을 받는 사람들은 다 그냥 카페 사장님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개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대형 물건들 들어오면 네. 보통 사람들 배송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저는 무조건 그래서 처음에 알려드려요. 추가적으로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배송료가 국내 화물을 이용하면 이관돼서 배송되게 되면은 배송비가 더 부과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고객님께서 지불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게 부담돼서 안 사겠다 이러면 이분들은 사실 마음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맞아. 다 디자인이 다르잖아요. 네네. 이런 천막 같은 경우에 스카이 어닝 같은 경우에 제가 그래서 여러 디자인을 올려놓는데 디자인이 다르다 보니까 문의를 주신 분은 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는 분들인데 만약에 그 배송비 때문에 못 사겠다 이러면은 크게 그냥 구매할 마음이 의향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없었던 거죠. 애초에 없었던 네. 거예요. 그냥 한번 떠보려고 그래서 문의를 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히 설명드려서 뭐 추가 관부가세, 추가 배송비 상관없다 구매하겠다라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구매 의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우리가 파는 상품들이 네네. 이런 반드시 필요한 상품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가격이 뭐 간부가세가 더 붙는다 해서 안 사는 사람들이면 이거 뭐 카페 장사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네네. 저도 많이 파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펜션에 그 수영장에 있는 난간바 있잖아요. 네네네네. 사다리바. 네네. 그 혹시 팔아보셨어요? 저는 본 적은 있죠. 네. 네. 그거를 제가 엄청 많이 팔았는데 그런 것들은 펜션 사장님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몇만 원 더 네. 부는다 해서 안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오히려 그냥 상품 빨리 보내주세요 네. 이러잖아요. 네. 진짜 그 부분 많이 공감이 되거든요. 이런 상품들 위주로 파시고 주문이 2달 만에 이 정도 터졌으면 제가 볼 때 업로드하랴 주문 처리하랴 다 바쁘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취소는 초반에 단순 변심으로 취소한 거 딱 한 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CS는 사실 좀 신경을 쓰긴 쓰죠.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드려야 약간 만족하는 네네네. 그런 성격이어서 주문을 받으면 언제 배송하겠다, 뭐 언제까지 배송될 예정이다라고 되게 친절하게 안내를 드리죠. 그거를 전화를 받아야 아니면 문자나 카톡으로 아니요, 다 하세요? 저는 이제 카톡으로 설명을 드려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은 유선으로는 통화를 안 하려고 하고요. 고객님들도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되게 그쵸. 바쁘시고 이러다 보니까 괜히 전화해서 이러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웬만하면 문자로 남겨드리고 배송하기 전에 주문 받아서 언제까지 배송이 될 예정이다라고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관부가세 그리고 추가되는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같이 안내를 드려요. 네네네. 중국 내에서 이제 배대지에 도착해서 국내 통관이 될 때 배대지 사이트 보면은 통관된다고 찍히잖아요. 네네네.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때 이제 또 한 번 더 연락을 드리죠. 국내 통관이 완료됐으니까 국내 이제 택배로 이관돼서 배송은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주문 과정 중에서도 그걸 일일이 찾아가지고 또 한번 문자 보내주시는 네, 계속 편이세요? 피드백을 하는 편이에요. 아. 까먹지 않는 이상. 아. 그리고 만약에 컴플레인이 들어와도 저는 무조건 다 되게 불편하셨죠. 약간 공감을 되게 아, 많이 네네.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상품 사진을 찍어주시면 제가 뭐 어떻게 해외 셀러 쪽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상의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 연락을 다시 드리겠다. 네네. 이러면은 다 찍어 보내주시고 아. 다 해주시고. 그러면 중국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직접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해결하고 그쪽 해외 셀러가 잘못을 했다, 상품을 잘못 보냈다 이런 부분은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상품 잘못 왔는데 다시 보내달라 이러면 다 보내주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부품이나 이런 건 거의 다 보내주죠. 네네. 중국에서도 협조를 안 해주고 완전히 파손 직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 한 건 있었는데 네. 그냥 제 사비 들여서 그냥 해드렸어요. 뭐 비싼 제품도 아니었고 그때 통술님 강의 보니까 한 5% 정도 빼놓으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 감안하고 그냥 제 사비 들여서 그대로 구입해서 배송해드렸죠. 깔끔하죠, 그러니까. 네. 그걸로 옥신각신하면 우리도 뭐 감정 상하고 네네. 맞아요. 고객분들도 엄청 감정 상하니까 그렇게 끝내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분도 되게 마지막에는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는 걸렸지만 그래서 계속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 네네. 그래서 근데 고맙다, 잘 쓰겠다, 잘 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배운 게 사실 구매된 고객들의 심리를 생각해보면 배송기간 14일 기다리는 동안 불안하잖아요. 네네. 보통 취소가 언제 일어나냐면 딱 10일 정도 뒤에 도착하는데 6일, 7일쯤 딱 취소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달래주는 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간에 한번 보내주는 게 효과가 되게 크더라고요. 아 진짜 좋은데요? 근데 그 멘트도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저는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맞죠? 네. 그 멘트 하나만 보내도 몇만 원 아끼는 거네요. 네네. 환불을 다 막아버리니까. 진짜 효과가 크고 중국 내에서 배송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 그러면 아예 그 한국으로 쏠 때 연락을 드려요. 국내로 배송 출발했다. 네. 이런 말 들으면은 취소를 못 하겠잖아요. 2달 만에 사실 매출액이 지금 거의 얼마죠? 7월은 2,200 조금 넘었던 거. 2200. 그러면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못했죠. 첫 주문 들어왔을 때 어떠셨어요? 저도 첫 주문까지는 한 3일인가 이틀인가 3일 만에 들어와서 신기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후에 한 일주일 정도인가 주문이 없더라고요. 약간 뭔가 실망을 했죠. 원래 이런 건가? 라고 네. 생각을 갖고 있다가 6월은 그렇게까지 매출이 높았던 게 아니고 터지기 시작한 게 딱 진짜 7월부터였어요. 7월 1일이 되자마자 큰 건이 하나 들어오더니 네. 그때 이제 진짜 깜짝
나더라고요. 이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천막은 아니었고 직접 조립을 해야 되는 정자 같은 그런 거였어요. 약간 정원에 설치할 만한 그런 정자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가 거의 한 100 후반대였나 아마. 근데 그런 거 진행하면 솔직히 막 부담되지 않아요? 부담됐죠. 맞죠? 그래서 신경을 엄청 많이 썼어요. 중간에 또 취소하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하나하나 다 케어를 했죠. 그때는 진짜 심지어 포장까지 다 사진을 배대지에서 찍어주잖아요. 네네. 그걸 그대로 전송해드렸어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포장해서 나갈 거다. 네. 배송비도 경동 쪽에 이관돼서 나가는 거 일일이 확인해봐서 무게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나오겠다.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추가 배송비는 다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문제가 없었네요. 네, 문제는 없었죠. 회사를 하고 나서 이것저것 해보시다가 어쨌든 여기까지 정착을 하신 건데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괜찮으세요?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스럽지만 그만큼의 또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직장 다닐 때는 퇴근하면 사실 그 일 생각을 아예 안 해도 되거든요. 이거는 퇴근이라는 개념은 없으니까. 근데 또 반면에 출근이라는 개념도 없잖아요. 하고 싶을 때 일하고 또 일 생기면 그때 일 처리하고 이러면 되지만 퇴근이란 개념도 없으니까 계속 항상 생각하고 이 건 잘 진행되고 있나라는 고민도 계속 하고 있고 네. 뭐 직원도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고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이 뭐냐면 사람과의 사람의 스트레스가 좀 덜하다 해야 되나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는 물건 팔고 끝나면 땡이잖아요. 네네. 철저히 그냥 비즈니스 때문에 만난 거고 네네. 직장에서는 그 공간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저 사람 나 진짜 너무 나를 싫게 하는데 같이 있어야 되니까 네. 업무 전화 같은 거 전략기획팀 이런 쪽에 계셨으면 네. 전화 이런 것도 외부 거래처랑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하죠. 맞죠. 네. 진짜 심지어 내부 직원들도 어떻게 보면 팀 입장에서는 거래처거든요. 그분들 니즈를 다 요청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려야 되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건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관계도 그래서 잘 형성시켜놔야 되고 또 사이가 나쁘면 비즈니스적으로 요청하는 건데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았죠. 맞아요. 저랑 이렇게 만나기 전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꾸준함인 것 같아요. 시도했던 것 중에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꾸준함이 없었어요. 그냥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고 했고 이것저것 성과가 안 나니까 시도를 많이 해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해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그러시고 계시지만 정말 업로드할 때는 그 업로드만 무조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꾸준하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구나 나 이거 진짜 열심히 하고 꾸준하게 해야지 생각을 하잖아요. 네. 한 달 버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구매 대행이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2달 만에 벌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 버티기도 힘들고 네. 어렵진 않지만 빡세잖아요. 그게 저는 진입장벽을 만들어준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거 똑같이 한 달간 따라 해봐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50% 이상 떨어진다 맞아요. 생각해요.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네네. 그 꾸준함을 2달간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했던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울면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업로드만 하는 게 진짜 지루하거든요. 지루하죠. 단순 노동 업무고 되게 신나는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영화를 틀어놓고 일을 해요. 한국 영화 같은 거 틀어놓으면은 들으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업무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즐기면서 뭐 하려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시간 안에 이 몇 개를 채워 넣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노래 들으면서 영화 틀어놓고 아니면은 막 친구랑 통화하면서 하고 그렇게 막 즐기면서 뭔가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솔직히 일하는 게 그렇게 싫지는 않잖아요. 단순 반복이고 우리가 상품을 2달 만에 빠르게 매출을 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만 각자 이게 성과가 다 다른데 네. 소싱할 때 약간 노하우나 나는 이런 쪽 상품 위주로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노하우라기보다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해보니까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해외 구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필요해서 검색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상품명을 작성할 때 특히나 이제 키워드를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이렉타르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키워드 아이템 검색 같은 것도 사이트나 있죠. 네. 그런 데서 트렌드를 확인을 하죠. 요즘에는 어떤 상품군에서는 어떤 키워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런 대형 키워드랑 그 부분만 있으면 또 노출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쓸만한 키워드 그냥 막 지어서 써요. 그렇게 짜집어서 굉장히 많이 섞죠. 비슷한 상품도 절대 같은 키워드를 2개 이상 쓰지 않아요. 다 다르게 해요. 일단 노출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든다는 네, 거죠. 맞아요. 맞죠. 예. 절대 같은 키워드를 같은 상품명을 2개 이상 쓰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네. 저도 제목 짓기 항상 강조를 하는데 근데 제목을 똑같이 지으라 하면 예를 들면 전기톱을 파는데 네. 가정용 전기톱, 업소용 전기톱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공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중복이 맞아요. 되면. 네. 우리 핵심은 50자를 쓰지만 조합을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만들어서 들어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 지금 딱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상품을 1000개, 2000개 올려도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왔던 건 제목을 지을 때 그 기준을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준수를 해주신 것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구체적으로 상품군, 좋아하는 상품군들이 생기잖아요. 옷이나 소소한 소품들을 올리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전략이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1, 2개월 정도 판매를 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군. 아, 네. 그러면 그 판매된 상품을 다시 한번 타오바오에 들어가 봐요. 네. 그 셀러가 팔고 있는 제품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따와요. 아. 그게 이제 또 많이 팔리는 상품군과 카테고리를 그분이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몰 안에 있는 상품을 다시 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에 다시 올리죠. 업로드를 쭉. 어떻게 2달 만에 이거 다 깨우치셨어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 상품군 안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 맞아요, 사실. 저는 건설 기계 이런 것들 많이 팔았거든요. 그런 것들 팔면 타오바오 그 판매자한테 들어가면 살면서 처음 보는 공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한국어에 맞게끔 맞아요. 번역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번역이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쓸만한 단어들로 조합을 하는 거죠. 네네, 맞아요. 맞죠? 네. 이거 내가 못 봤었는데 이런 게 있었나 하는 제품이 또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내가 아는 것들 상품으로만 한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오히려 가지치듯이 이렇게 가면 네. 완전 새로운 거. 맞아요. 사실 그쪽으로 이미 아는 사람들은 사용을 하고 찾고 있다는 거. 어닝 같은 것도 사실 처음에는 타오바오 노출되는 상품 위주로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그걸로 위주로 업로드를 했다가 만약에 팔리고 나서 또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보다 예쁜 게 더 많아요. 한국에는 없잖아요. 네, 없고 그런 거 예쁜 거 내 눈에 예쁜 게 이제 사실 고객들한테도 예뻐 보일 거니까 그런 거 다 따오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 노하우 더 풀어주세요 하면 다시 출연해 주실 수 있어요? 인건비나 뭐 또 이런 노하우 같은 것도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뭐 카페 같은데 네네네. 글 한번 정리해가지고 또 게시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2달 만에 2,200만 원 매출 찍으신 다니엘님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괜찮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